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박영란은 화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오늘도 문에는 예쁜 꽃 한 송이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메모지가 함께 있었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써 10번도 넘게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꽃과 메모는 영나에게 공포가 되어갔습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영나는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유한 집안의 딸로 예술을 전공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영나의 일상에는 늘 불안이 따라다녔습니다. 화실을 오갈 때마다 느껴지는 누군가의 시선, 뒤따라오는 발걸음 소리, 그리고 반복되는 꽃과 메모들. 영나는 점점 더 예민해져 갔어요. 화실 문 앞에 꽃과 메모를 발견할 때마다 영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누가 자신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된 걸까요? 영나는 밤마다 잠들기 어려워했어요. 창문 밖 그림자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혼자 있을 때면 문소리, 발걸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도 화실에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정말 무서워요. 영나는 엄마 고성희에게 매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희는 딸의 두려움을 달래주는 척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나가 불안해할수록 자신에게 더 의존하게 되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정말 무서워요. 영나는 성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성희는 딸의 말을 듣고 즉시 대책을 마련했어요. 전용 운전기사를 붙이고 수시로 전화해서 안전을 확인했죠. 성희의 보살핌은 지극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관심 뒤에는 무언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내 곁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영나야. 성희는 영나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걱정스러운 엄마의 당연한 말 같았지만 그 속에는 영나를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려는 계획이 숨어 있었어요. 성희는 영나가 독립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결정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스토커의 존재는 영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혼자 외출하는 것도 두려워하게 되었죠. 영나는 점점 더 성희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이고 모든 일정을 성희와 상의해서 결정했어요. 화실에 갈 때도 혼자서는 절대 가지 못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서워. 제발 도와줘. 영나의 이런 반응을 보며 성희는 속으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딸이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겉보기에는 딸을 보호하는 자상한 어머니였지만 실제로는 무언가 다른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나에게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영나. 함께 작업하던 친구는 잠시 나가고 없었어요. 조용한 화실에서 혼자 붓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영나는 친구가 돌아온 줄 알고 별다른 의심 없이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던 건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검정 옷에 모자를 눌러쓴 낯선 남성이 서 있었죠. 영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자신을 괴롭혀온 그 스토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나 씨. 스토커의 목소리는 기묘하게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섬뜩한 집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나는 본능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어요. 안 돼요. 들어오지 마세요. 하지만 스토커는 이미 발을 문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영나가 필사적으로 문을 밀어도 스토커의 힘이 더 셌어요. 스토커는 영나를 거칠게 밀쳐내며 화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기억 못해요? 우리 예전에 같은 화실에서 작업했었는데. 스토커의 말에 영나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자신은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스토커의 일방적인 착각인지 아니면 정말 잊어버린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둘만 남았네요. 영나는 화실 한쪽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스토커는 천천히 영나에게 다가왔죠. 영나의 온몸이 떨렸어요.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공포 상태였거든요. 왜 이런 짓을 하세요?
겨우 짜낸 영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스토커는 기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당신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실 문이 열리면서 영나의 친구가 들어왔어요. 영나야, 미안해, 좀 늦었지? 친구는 화실 안의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낯선 남성과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영나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스토커는 예상치 못한 방해에 당황했어요. 재빨리 화실을 나가며 도망쳤습니다. 영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만약 친구가 조금 더 늦게 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영나의 불안은 극에 달했어요. 화실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영나는 더욱 성희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 대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영나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운전기사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영나는 안도하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도 영나가 안전하게 탔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으로 향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차 옆으로 다가왔어요. 헬멧을 쓴 남성이 오토바이에서 내리더니 운전기사가 차문을 열고 앉으려는 순간 발로 차문을 세게 찼습니다. 쾅! 운전기사는 그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영나는 뒷좌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며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포로 온몸이 얼어붙었거든요. 스토커는 재빨리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 순간 영나는 본능적으로 뒷문을 열고 차에서 뛰쳐나왔어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계단을 내려가다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영나의 절규를 들은 주변 학생들이 달려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영나를 둘러싸며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스토커는 상황이 복잡해지자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빠르게 도망갔어요. 영나는 그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거든요. 학생들이 즉시 119에 신고했고 영나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어요. 성인은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영나야, 영나야. 괜찮니? 성인은 딸을 품에 안고 위로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나를 더욱 강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영나의 공포와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이야말로 완전한 통제를 위한 절호의 기회였어요. 이제 정말 조심해야겠어. 엄마가 더 철저히 지켜줄게. 성인은 새로운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때 영나의 친오빠 성재가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엄마, 제 친구 지역에 남동생 지환이가 있어요. 믿을 만한 애라서 영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재의 추천으로 지환이를 임시 운전기사로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지환이는 영나를 화실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영나는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스토커의 습격 이후 영나는 완전히 성희의 품 안에 갇혀버렸어요. 지환이는 성실하고 친절한 청년이었습니다. 영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영나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스토커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죠. 화실에서도 마음 편히 그림을 그릴 수 없었어요. 영나야, 안전하게 도착했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성인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영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나의 안전을 확인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영나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통제하려는 것이었죠. 영나는 엄마의 이런 관심을 고마워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은 엄마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영나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기 어려워했죠. 학교에서도 항상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수업 중에도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계속 뒤를 돌아보고 창문 밖을 살펴봤죠. 엄마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영나는 점점 더 성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작은 결정 하나도 혼자서는 내리지 못했어요. 무엇을 입을지,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모든 것을 성희와 상의했습니다.
성희는 이런 영나를 보며 흡족해했어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며칠 후 성희가 샤워를 하는 동안 영나는 거실에서 울리는 성희의 휴대폰 소리를 들었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건 낯선 번호였어요. 하지만 영나는 그 번호를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전 스토커가 자신을 납치하려다 실패한 후 경찰이 수사하면서 알려준 그 번호와 똑같았거든요. 이게 무슨... 영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스토커의 번호로 추정되는 그 번호와 성의 사이에 수십 통의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영나가 스토킹을 당하기 시작한 바로 그날부터 말이에요. 영나의 손은 점점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통화 시간을 자세히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영나가 화실에서 꽃과 메모를 발견하기 직전에 성희와 스토커 사이에 통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납치 시도가 일어난 그날 아침에도 긴 통화가 있었어요.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영나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의심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이렇게 괴롭힌 장본인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영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스토커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과 성희와의 통화가 일치했어요. 심지어 습격이 일어난 날에도 성희와 스토커 사이에 통화가 있었습니다. 영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통화 내용을 더 자세히 보니 돈거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설마 이 모든 게 엄마가? 이때서야 영나는 충격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겪어온 모든 공포와 불안이 엄마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화실 문에 붙여진 수많은 꽃들, 그 섬뜩한 메모들, 뒤따라 다니는 그림자. 모든 것이 성희의 짓이었습니다. 성희는 스토커를 고용한 장본인이었어요. 영나를 더욱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 계획적으로 꾸민 일이었죠. 하지만 더욱 끔찍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 스토커는 영나가 중학교 시절 다녔던 미술학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사람이었어요. 성희는 그때부터 벌써 그를 고용해서 영나를 감시해왔던 것입니다. 무려 몇 년 동안 영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게 했던 거죠. 중학생이었던 영나는 그저 함께 그림을 그리는 선배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는 성희가 보낸 감시자였습니다. 영나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누구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어떤 꿈을 키우고 있는지 모든 것이 성희에게 보고되고 있었어요. 성희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영나를 더욱 교묘하게 통제해왔던 것입니다. 매일 화실 문에 붙이는 꽃과 메모, 뒤따라 다니는 그림자, 심지어 납치 시도까지 모든 것이 성희의 짓이었습니다. 영나가 불안해할수록 성희에게 더 의지할수록 성희는 기뻤어요. 수년간에 걸친 치밀하고 섬뜩한 계획이었던 거죠. 자신을 보호한다며 통제해온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자신을 조종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영나. 배신감과 충격이 영나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엄마가 사실은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었다니.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했어? 영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여 있었어요. 영나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를 믿고 의지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영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성희를 찾아가 모든 것을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 이 모든 게 정말 엄마가 한 짓이야? 영나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성희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널 사랑하는 방식이야. 내가 널 지키는 방법이라고. 성희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나에게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자신의 노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외쳤어요. 성희에게 영나는 소유물이었습니다.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야 하는 대상이었죠. 난 널 위해서 한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나만 믿고 살 수 있게 하려고 한 거라고. 성희의 논리는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욕과 집착을 채우려는 것뿐이었어요. 영란은 이런 성희를 바라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엄마가 생각하는 사랑이 이런 거였어? 나를 속이고 조종하는 게 사랑이야? 영라의 질문에 성희는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라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원망했죠. 모녀의 대립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면 어떻게 살아? 난 너밖에 없다고. 성희의 절규는 사랑이 아닌 집착이었어요. 영라를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로만 여기고 있었죠. 영라는 이런 성희의 모습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영라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성희의 통제 아래 살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없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싶어요. 영라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성희 앞에서 항상 작아지고 위축되어 있던 영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새로운 삶을 향한 강한 의지가 그녀의 눈빛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이런 영라의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통제 아래 있던 영라가 갑자기 변해버린 것이었거든요. 영라야, 내가 뭘 하겠다는 거니?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하지만 영라는 더 이상 성희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런 말로 나를 더 이상 묶어둘 수는 없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영라는 그날 밤 성희의 집을 떠났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나온 영라의 발걸음은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과연 혼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집을 벗어나는 순간 영라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삶이구나. 과연 영라는 엄마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짜 자신만의 삶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영라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